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몇 강의 동안에 학습했던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후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명사적 용법 말고도 이렇게 부정사의 용법에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바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은느니가로 해석이 되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목적어 역할이 있었죠. 우리말로 을를로 해석이 돼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보호 역할을 한다 그랬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바로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면 목적격 보호로서 to 부정사가 들어가죠. 자, 주어 보충하는 경우 우리 이 형식이었죠. 이 형식 문장, 즉 주어, 동사, 보호가 있으면 이 보호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갔죠.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경우에는 우리 오 형식이었죠. 오 형식,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으면 이 자리, 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기본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우리 가주어는 이수로 생겼었죠. 그리고 진주어가 바로 to 부정사였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행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 바로 앞에 어떻게 썼었죠? for나 of를 쓰고 목적격을 썼었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앞으로 빼고, 진주어는 뒤로 옮기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경우에는 to 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썼었죠.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 for냐 of냐는 누가 결정해 준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즉 가주어 it이 있고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to 부정사 진주어가 뒤로 빠진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 이성 관련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오면 이 for to 구문, 즉 의미상의 주어에 for가 붙고, 그리고 감성 관련 또는 성질 관련 형용사가 오게 되면, 즉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 의미상의 주어 앞에 of를 썼었죠. 이런 것들에서, 즉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사 부정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의문사라는 건 우리 what, where 여러 가지가 있었죠. when, how 뭐 이런 것들, who나 whom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정사는 우리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었으니까 이러한 것들과 함께 to 부정사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었죠? 의문사 부정사는 바로 이 부정사의 should의 의미가 생략됐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즉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what이 나올 경우 무엇을 동사 원형 해야 하는지, where가 나올 경우 어디에 동사 원형 해야 할지, when 언제 동사 원형 해야 할지, how는 뭐뭐 하는 법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동사 원형 해야 하는지 또는 동사 원형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who나 whom 이런 게 나오면 누가 또는 누구에게 동사 원형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시고 지금부터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다음 영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쓰임새가 다른 문장을 하나 고르래요. 자, 쓰임새가 다른 문장을 고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명사적 용법만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보어로 쓰였는지
이걸 한번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 그 10초 안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답이 나왔나요?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His dream, 이게 주어죠. is가 동사죠. 그래서 too often이 보호로 쓰였다. 즉 이 경우는 보호로 쓰인 경우. 그래서 His dream is to open a small cafe by the sea 그랬습니다. 그럼 그의 꿈은 작은 카페를 여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by the sea, 해안가 옆에 이렇게 되겠죠. 바닷가 옆에다가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로 쓰였다. 자, 2번 같은 경우 We need everyone to arrive on time. 우리는 주어가 되겠죠. need 동사, everyone이 목적어, to arrive가 목적 보호. 즉 이 경우는 목적 보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eed everyone, 모두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to arrive on time. on time은 정시에, 제 시간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 보호로 쓰였다. 자, 3번 보실까요? 이시 있고 뒤에 to 동사원형, 즉 부정사가 있죠. 이 경우는 이시 가주어에 들어가겠죠. to get이 진주어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어로 쓰였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중요해. 우리 it은 가주어 it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중요해. 뭐가? to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before the exam, 시험 전에, 즉 시험 전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이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다. 자, 4번 볼까요? The coach expects the team to improve rapidly. 그렇습니다. 그럼 the coach가 주어가 되겠죠. 자, 감독은 expect, 기대해 동사가 될 테고 the team, 그 팀이 뭐 하기를, 즉 목적 보호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그 팀이 improve, 향상시키길, 뭐 실력을 향상시키길, 실력이 향상되길 이렇게 되겠죠. rapidly,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길 기대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목적 보호로 쓰인 경우다. 자, 5번 볼까요? Her goal, 그녀의 목표는, 이게 주어죠. is가 동사고 to 부정사는 이렇게 보호 자리에 들어와 있죠. 비동사 뒤에는 보충이 필요하죠. 그래서 a marathon this year, 올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야 이렇게 돼 있죠. 그녀의 목표는 올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경우도 보호로 쓰였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게 뭐죠? 나머지는 다 보호로 쓰였죠. 이렇게 보호. 그런데 3번만 주어로 쓰인 경우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거, 우리 문제 볼 때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죠. 틀린 걸 고르는지 아니면 맞는 걸 고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를 고르는지 두 개를 고르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초를 드릴게요. 어법상 틀린 거 하나 고르기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답이 나왔나요? 자, 1번부터 볼까요? To learn a new language,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될 테고 to learn a new language, 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게 동사죠. require, 요구해, 필요로 해, patience, 인내심을 이렇게 되겠죠. 이건 목적어. 그런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우리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은 시제가 현재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수의 일치라는 게 뭐죠?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 시제면 동사에 s나 es 붙이는 게 수일치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s가 붙었나요?
안 붙어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이 틀리죠. 나머지는 다 맞겠죠. 그러면 문장 구조와 해석만 해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at once 그랬습니다. 자, it은 가주어죠. 그리고 to solve가 진주어. 여기까지가 쭉 진주어죠. 그래서 to solve the problems at once. at once는 한꺼번에, 한 번에 뭐 이런 뜻이니까 한꺼번에 그 문제들을 푸는 것은 is difficult, 어려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we managed to. 우리는 managed to는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럭저럭 뭐뭐하다인데 이 경우 지금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다 그랬죠. manage 뒤에는 이렇게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to finish the work on time. 제 시간 안에 우리는 그 일을 가까스로 끝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4번 the best solution. 최고의 해결책은 주어가 되겠죠. is 뭐다, 보호가 되겠죠. 이 경우는 여기가 simplify는 단순화시키다, 간단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process는 절차. 그래서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최고의 해결책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야. 이런 뜻이겠죠. 자, 5번 he refused. 우리 refused도 마찬가지. 목적어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he가 주어고 refuse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커멘트는 논평하다는 뜻이니까 on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전치사 오는 뭐뭐에 대해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그는 refused, 거부했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어떻게 돼 있어요? s를 붙여줘야 되죠. 동사의 수의 일치에 따라서. 수의 일치 때문에 s를 붙여줘야 된다. 자, 다음 3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영어 문장. 절을 구로 또는 구를 절로 전환할 때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것을 구하래요. 바르지 못한 것 하나를 구해보랍니다. 자,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게 절이고 구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의미나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구일 테고 우리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존재해야 되니까 뭐 대절이라든지 의문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0초를 드릴 테니까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나왔나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She learned. 그녀는 learned, 배웠어. 우리 how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how to use a computer, 컴퓨터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절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의문사 그대로 내려오고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should를 써줘야 되는데 의미상 could가 더 적합할 때는 could를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she could 동사 원형 use 써주고 computer 이렇게 써주면 틀린 부분 없죠? 1번은. 자, 그래서 1번은 구에서 절로 변환된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이 경우는 지금 여기가 절이죠, 절. 그래서 절에서 구로 전환을 하겠죠. 2번 같은 경우.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나는 알지 못해.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 이거를 의문사 부정사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문사 그대로 내려오고 주어 앞에 있으니까 to 써주고 동사 원형 써주면 되죠. 이 반대로 바꾸는 법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이 없다. 자, 3번 I'm not sure who to ask for help. 나는 확신하지 못해 무엇을. 이 경우가 바로 의문사 부정사가 나왔죠. 우리 ask for는 요청하다. 그러면 help이니까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그래서 나는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 잘 모르겠어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경우 whom을 써도 된다 그랬죠. 누구에게로 해석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를 우리 학습할 때는 who로 했었는데 변형 문제에서는 좀 whom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whom 의문사 쓰는 거 맞죠? 주어 I니까 I 써주고 should 써주고 동사 원형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부분이 없다. 3번은 구에서 절로 변환된 거. 자, 4번 볼까요? We haven't decided.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어.
when we should start the project yet. 그 프로젝트를 언제 start니까 시작해야 할지 yet 아직 결정 못했어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절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 경우 to 부정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끊고 when 의문사 그대로 내려오죠. to 써주고 동사 원형 써준다 그랬죠. 나머지는 똑같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꾸는 법은 틀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5번 볼까요?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Where to go 어디로 to go 가야 할지 from here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말해줄래? 이런 뜻이죠. 자 이 경우는 지금 구에서 절로 바꾸란 얘기죠. 그럼 절로 바꾸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 Where 의문사 가고 자 주어를 쓰려고 보니까 지금 이 위에 의미 보면 어때요? 나한테 말해주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you가 아니라 이 me한테 물어보니까 I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잘못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이렇게 됩니다. 이 you를 I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4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어 문장을 어법상 올바른 거 고르래요. 이번엔 올바른 거 틀린 게 4가지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10초를 드릴게요.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나왔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어떤 문장이에요? 가주어 it이 있고 그리고 의미상 주어가 있죠. 의미상 주어가 있고 진주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주어와 진주어 이렇게 있고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를 쓸래 of를 쓸래 이거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가 여기 있는 형용사가 이성 관련 형용사면 for를 써주고 감성 성질 관련 형용사면 of를 써준다 그랬죠.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은 어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굳이 문제 풀 때는 해석을 안 하셔도 이것만 봐도 나오죠. 어떤 형용사다 이 형용사가 이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법상 올바른 거 고르라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carries는 이성 관련 형용사예요? 감성 성질 관련 형용사예요? 감성 성질 관련 형용사죠. 감이라고 써놓을게요. of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앞에 of 쓰는 게 맞죠. 그리고 목적격을 써놨죠. 그래서 틀린 게 없다. 가주어 it to 진주어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 it 가주어 있고 자 이번에는 of가 있네요. 근데 necessary는 이성 관련 형용사죠. 그래서 of를 써주는 게 아니라 for를 써줘야 되죠. 의미상의 주어 앞에 그리고 여기 진주어가 있고 그래서 틀렸다. 자 3번도 보시면 it이 있고 is는 이성 관련 형용사죠. 마찬가지 of가 아니라 for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to run 진주어가 되겠죠. 여기 진주어. 자 4번 같은 경우 it이 가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에 나와 있는데 여기 honest는 감성 성질 관련 형용사죠. 그래서 for를 of로 고쳐줘야 된다. to tell이 바로 진주어. 그리고 it이 가주어 나와 있고 useful은 우리 이성 관련 형용사죠. 그래서 of가 아니라 for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이곳에 진주어가 나와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올바른 건 1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감성 성질 관련 형용사 carries 나왔으니까 of 써주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각각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1번 같은 경우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to forget the meeting 그 모임을 잊어버린 것은 carries 부주의한 거였어. 자 2번은 이게 의미상의 주어니까 everyone 모두가 to follow the rules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바로 necessary 필수적인 것이야. 자 3번 for children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아이들이 to learn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거, 배우는 것은 is, 쉬워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it is honest of him, 이게 의미상이 좋으니까 그가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건 honest, 정직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5번 it is useful for student, 이게 의미상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to take notes, 노트 필기하는 거 in class,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하는 것은 useful, 유익해, 유용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5번 마지막 문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각각 절로 전환하래요. 그럼 구로 되어 있는 걸 절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절로 바꾸란 얘기고 2번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절로 바꾸란 얘기죠. 3번은 이 부분, 여기 의미상이 주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주어 넣어서, 그리고 4번은 이 부분을, 그리고 5번도 의미상이 주어까지 해서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이 부분을 각각의 구를 절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10초를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나왔나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1번 같은 경우 it is kind,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어 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절로 바꾸기 위해선 that을 써준다 그랬죠. that하고 주어가 over하니까 우리 she로 바꿔주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her가 she로 가야 되고, 그리고 동사를 써줘야 되죠. 동사를 쓰려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동사 원형이 돼 있죠. 그러면 help를 써주는데 우리 시제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help를 써주고 수일치에 따라서 s를 붙여줘야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수일치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죠. it 가주어 대시 신주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he helps 이렇게 s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줬죠. 여러분이 푼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볼까요? I don't know. 자, 의문사 부정사 나왔네요. where 부정사 나왔죠. 그럼 이 사이에는 should의 의미가 생략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절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를 써주면 되죠. where를 써주면 되고, 이 앞부분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I니까 I로 써주고, 그리고 should를 넣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park the car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동사 원형 써서.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I don't know where I should park the car 이렇게 되겠죠. 요까지는 똑같고, 절로 된 부분 보이시죠? 자, 3번 볼까요?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진주어 문장이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죠? that을 써줘야 되겠죠. that을 써준 다음에 주어가 비기너니까 여기 비기너를 넣어주고, 비기너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동사를 써주면 되죠. 동사를 써주는데 여기 시제가 현재, 그리고 주어가 비기너스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understand를 써주고 나서 s를 안 붙여줘도 됩니다. 복수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it 가주어 그리고 대절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beginners 써주고 understand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she can't decide. 이번에도 의문사 부정사 나왔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죠? 의문사 그대로 써주고, 주어가 she니까 she로 써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조동사 should로 써줘야 되겠죠. 의문사 부정사에는 should의 의미가 생략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where 동사 원형 써주면 되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렇게 바뀌어 있죠. sh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자, 5번 It was wise of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that으로 써주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주어가 you죠. 그래서 you를 써주고. 자, 시제 보니까 이게 과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keep의 과거인 kept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써줘서 이렇게 바뀝니다. it, that 가져오신 조 문장. 그래서 you 돼 있고 CJ 바뀌어서 캡틀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답은 구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 거 위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it is kind of her. 음성이 주어 나왔으니까 음성이 주어 먼저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그녀가 to help the old man, 그 노인을 돕는 것은 kind, 친절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해. 여기 의문사 부정사 나왔으니까 where, 어디에 to park the car, 차를 주차해야 할지, 여기 should의 의미,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3번 It is difficult for beginners,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고 to understand this concept.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초심자들이 beginners to understand this concept,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difficult, 어려워,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은 she can't decide, 그녀는 결정할 수 없어. 뭐를? 의미사 부정사 나왔죠. So what to wear to the party, 그 파티에 무엇을 what, should의 의미가 생략됐다 그랬죠. 무엇을 should wear니까 입어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it was wise,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of you to keep quiet, 네가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 즉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it was wise니까 과거니까 현명했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3번의 강의에 걸쳐서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 명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영어에서 명사 그러면 주목보호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 은는이가 목적어 을을 보어 보충, 이 경우는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 보호 자리에, 즉 이형식 문장이었죠.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면 목적격 보호로서 오형식 문장에 우리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봤었다. 그리고 가주어 신조 문장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의미상의 주어까지 알아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사 부정사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해서 학습하고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명사적 용법은 학습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부정사의 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사적 용법이에요.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학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